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다. 예. 뭐 산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10차례가량 계속해서 말입니다. 예. 지금 뭐 정부가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실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가격 수정안 내라 수정안 내라 수정안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당초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당초 말입니다. 26.9%를 올려야 된다는 노동계 그런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2.5% 올렸습니다. 야, 2.5% 올렸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결정된 상황이 조금 전에 말입니다. 뭐 마라톤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2024년 임금 2.5%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괜찮을까? 네, 괜찮을까? 2.5%라는 숫자 어떻게 생각하면 적게 올렸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올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눈물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예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2.9%를 올렸어요. 그리고 2022년 5.1%나 올렸습니다. 2023년 5% 올렸고요. 앞서 말입니다. 16.4%, 10.9%를 올렸으면 이게 좀 더 낮춰야 되거든요. 좀 더 낮춰야 됩니다. 이게 안 낮추고 2.5%를 올려서 9,860원을 만들었다는 사실은요. 저는 굉장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충격적인 숫자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벌이도 벌이지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벌어서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저는 동결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 희망은 동결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내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입니다. 제가 한 2.5%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2.5%가 올랐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2.5%가 제가 오를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딱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 딱 그만큼. 그런데 자영업자들 저는 괜찮을까? 소기업들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영업자들 소득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021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물론 국세청 기준이니까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월 162만 7천 원이 162만 7천 원. 2021년 기준입니다. 지금이 더 좋아졌느냐? 지금이 더 좋아졌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도 어려웠고요. 2023년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게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162만 7천 원이잖아요. 월급으로 적용했을 때 206만 740원입니다. 206만 740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채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하늘을 찌르거든요. 진짜 자영업자 부채 많거든요. 예, 자영업자 부채가 이대로면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예, 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부채가 1033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말입니다. 부채, 이자 갚다가 볼일 다 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2.5%를 올렸으니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고통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통이라고.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 갚느라 정신없을 텐데 2.5%가 오르면 이 자영업자들의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직원을 내보낸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입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사람들이.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직원을 내보내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금 보실래요? 여러분.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월에 143만 5천 명이었어요. 6월에 141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홀로 자영업자는 역대 최고입니다. 438만 7천 명. 당장 말입니다. 5개월 서에 늘어난 인구만 28만 8천 명이에요. 최저임금이 이만큼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2%나 2.5%나 올렸으니 저는 이 충격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최악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실수. 이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해야 될 것. 저는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유수당 없애는 거예요. 주유수당 없애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유수당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만들었던 거예요. 1954년인가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못 먹고 살았어요. 밥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해도. 그래서 국가에서 하루 쉬어라 내가 돈 줄게. 이게 주유수당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주 5일제도 버겁다. 주 4일제 이야기하는 판에 주유수당이 남아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죠. 이게 저는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제에서 지금 주 4일제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발 주유수당을 없애야 됩니다. 주유수당을 없애면 그나마 이게 바닥경제라고 하잖아요. 바닥경제. 자영업자 뿌리경제라고 하잖아요. 소상공인 지금 실물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저는 중소기업이야 진짜 어렵겠죠. 어렵죠. 대기업이야 괜찮겠죠. 뭐 돈 잘 벌으면 되니까. 그러나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발 주유수당을 없애는 거 지금 반드시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담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진짜 제가 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현실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임의대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 지표를 갖고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뭐 자영업자는 최악의 최악. 예, 이대로면 진짜 다 망한다니까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오중고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인건비, 원재료비, 예, 전기 가스비, 임대료, 여기다 경기 침체. 자영업자는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잖아요. 하나. 비용을 좀 줄여주는 거. 그래서 영업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제가 이러다 다 죽는다가 이 말이 2.5%도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는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발 주유수당을 없애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기에 중소기업의 어떤 힘을 좀 덜어줬으면 어떨까.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